윤석열 당선자는 우리 국민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이 신입사원을 우리는 언제부터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2022년 5월 10일, 물론 취임선서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첫 출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무원도 노동자 하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윤석열 일꾼은 첫 노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터가 어디냐 하는 것을 두고 벌써 상당한 기간 동안 이걸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용산에서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통적인 일터는 청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계속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으로서 첫 출근을 청와대 본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용산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구나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그곳에 일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5월 10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연이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청와대 본관에서 첫 출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출근, 첫 노동 개시를 할 것인가,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은 그곳은 집무실이 아닙니다. 집무실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 가서 머무는 땅이 대한민국의 영토로 될 수 없듯이 윤석열이 하와이에 가서 거기에 집을 사고 사무실을 차리면 그곳이 대한민국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일꾼은 국민이 정해놓은 일터에서 근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금융감독원 연수원이라는 곳은 인수위 업무를 보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빌려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수위를 운영하는 동안 감사하게 썼으면 되는 것인데 연이어서 앞으로 임기 개시도 그곳에서 하겠다. 이것은 주인에게 상당히 불충한 그리고 무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5월 10일에 용산에서 임기 개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세상을 아주 충격에 빠뜨리는 내 것만 챙기고 정부의 다른 모든 것을 다 헤집어 놓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면, 이러면 결국 또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아무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5월 10일 용산에서 임기 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따져봅시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청와대에 대통령인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온갖 시설, 조직 이런 것들을 다 청와대에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임무 수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분명히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그 현직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서 국민의 명에 따라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당선자를 뽑아 놓고 나서는 현직 대통령이 없는 줄, 나가버린 줄 아는 그런 모습도 때때로 보이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5월 9일 24시 정각까지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확히는 5월 10일 아마도 오전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문재인 씨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방송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집무실은 청와대에 있고 그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것들이 청와대에 마련이 되어 있다. 5월 9일 밤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 선서를 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은 정상 가동이 된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바로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임기 개시를 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집무실에서 심지어 청와대에 있는 헬기장이나 지하 벙커에서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 공무 수행을 하는데 뭐 하나도 거기서 빼낼 수 없다. 이것은 당연하겠죠.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을 좀 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용산에 가령 새로운 집무실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벙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용산에다 지어주자. 다음 대통령이 쓸 거니까. 만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두 개, 세 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것을 빼다가 용산에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청와대에서 쓸 수 없겠죠. 지금 이 순간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한민국에서 하나만 있는 이거를 윤석열 차기를 생각해서 하나 더 만들자. 그러면 청와대가 둘이 생겨버리죠. 이 순간에 동시에 두 개가 생깁니다. 이것은 금지되는 일입니다. 이제 조금 생각이 복잡해질 겁니다. 용산으로 옮긴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가 개시가 되기 전에 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두 개를 운영하는 게 되는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가 집무실 시설을 만들거나
집무실을 준비할 수 없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인수위는 계획만 세울 수 있습니다. 구상만 할 수 있지 집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집행을 해주면 될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모든 인력이나 비용이나 이것은 법에 따라 써야 되는데 법에서 현직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래서 지금 용산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법도 무시하고 현실도 무시하고 그냥 꿈만 쫓았던 것이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청와대에서 5월 10일 이전에는 커피잔 하나도 빼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경호처에 있는 누가 차기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를 빼내왔다고 하면 그 자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범죄는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봅시다. 이번에 그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이게 의결이 됐다. 그래서 국민들은 막연히 그러면 이제 용산에 집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4월 6일에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처음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여기를 잘 봐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의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일까? 지금 용산에는 다른 국방부라고 하는 행정각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방부를 치워야 하겠죠. 일단 비워야 되니까. 그래서 용산을 비운다. 이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윤석열 당선자가 5월 10일에 짠 하고 들어가면 그냥 윤석열이 있는 곳이 대통령 집무실이다. 이게 아닌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의 의자에 앉은 국민의 일꾼, 공무원,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용산을 비운다. 1단계. 그러면 용산에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이 갈 수 있는가? 봅시다. 청와대에 필수 안보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5월 10일 오전 10시라고 합시다. 이 정권이 짠 하고 이렇게 교체되는 그 순간 5월 10일 오전 10시까지 청와대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 선서를 하고 와서 용산 지금 국방부 청사 비워진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갔을 때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있던 필수 안보시설이 용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순간이동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필수 안보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걸 준비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법적인 그 근거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용산에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0입니다. 청와대에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옮기겠다. 5월 10일이 중요한가?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필수 안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특별한 그런 말하자면 털을 닦아두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털을 닦아두는 겁니다. 이 필수 안보시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대통령의 지위가 된 이후에 이 필수 안보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필수 안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 1초도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 구축하는 시간만큼 당연히 단절이 생깁니다. 왜냐? 5월 10일 오전 10시라고 쳤을 때 청와대의 필수 안보시설은 스위치를 끕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거기는 더 이상 대통령인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꺼버리고 용산에 대통령인 공무원은 있는데 필수 안보시설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부랴부랴 해도 시간이 걸리겠죠. 바로 이것이 안보 공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대통령과 관련된 안보 공백,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자의 이러한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제16회 국무회의 회의록,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이거 납득할 수 없는데 이러면 국가안보가 위험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꺼져가는 소위 꺼져가는 권력이다.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저렇게 완강하게 옮기겠다. 전쟁이 나든 무슨 일이 있든 다 감수하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밀어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5월 10일이면 자기 맘대로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청와대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용산을 모든 준비가 돼 있을 때 용산을 비울 수 있는 이사 비용 주겠다. 대통령의 지위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관저도 써야 하니까 관저 리모델링 비용도 주겠다. 그 다음에 필수 안보시설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옮길 수 있는데 옮기려면 일단 터는 닦아놔야 되니까 그 터 닦아놓을 비용은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은 그건 차기 정부 몫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내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된 예비비 내용이 행안부 소관이 176억 원, 국방부 소관이 118억 원,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소관이 66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고서 경호처 여기다가 경호처 있을 장소를 마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액이 360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가도 이 국무회의에서는 당연히 밝혔습니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겠다고 하니까 그거 리모델링 하는 비용 25억 원, 일반 사무실 공사비 그리고 전산 서비스 시스템 여기에 101억 원, 그 다음에 필수 안보시설이 뭔가 봅시다. 필수 안보시설 구축에 116억 원인데 위기관리센터하고 경호 종합 상황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도가 됐죠. 그 한미연합훈련이 4월 28일에 끝이 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4월 28일 이후에 이런 필수안보시설 구축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안보시설이라고 하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을 완전히 다 구축한 이후에 여기를 가동할 수 있는 권한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5월 10일이 넘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국방부의 지휘부서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이전은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된다. 당연히 그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그 조직들도 마찬가지로 연합훈련이 끝나야 무엇인가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의 준 돈은 그 국방부에 118억 원 준 거는 전부 이사 비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 가면서 새로 발생하는 비용은 차기 정부 몫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국방부 이사 비용에 118억 원에는 그 합참의 이사 비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일시에 나가라 하는 것보다도 이 이사 용역 계약이 여기서는 그 국방부는 일괄해서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118억 원을 이번에 그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자정 또 5월 10일 한 오전까지 실질적으로는 이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체제다 이겁니다. 그 사이에는 이거 필수안보시설이 실질적으로 양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용산에 설령 이게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가동도 못하고 용산에서 만든다는 것도 실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을 좀 맞춰보니까 필수 안보시설 구축이라고 하는 게 116억 원인데 그 중에 66억 원 이게 이제 경호처 소관 그 다음에 여기 50억 원이 남죠. 그러면 이 필수 안보시설 50억 그 다음에 공관, 관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 그리고 뭐 전산 시스템 101억 원, 이게 몽땅 행정안전부 소속 소관 176억 원, 여기 숫자를 합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이렇게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준비해 놓을 거를 준비하겠다. 그거 360억 원을 지출한 겁니다. 여기에 관저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것은 호의를 베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항목이 많은데
윤석열의 집무실을 만드는 비용, 윤석열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비용, 입주하는 비용, 이런 거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0입니다. 윤석열의 경호처 비용, 이것도 0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집무실 이전, 청와대 이전이라는 것은 5월 10일 이후의 문제다. 우리는 그것을 손댈 수 없다. 아무리 요구해도 법에 없는데 손댈 수 없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이번에 360억 원 예비비 의결했다고 하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그 예비비 가지고 아마 이거 같습니다. 다른 데 쓰지 말고 그걸로 당선자 집무실부터 꾸리면 되겠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정치 초짜 해도 이럴 수가 있는가. 예산이라는 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 항목대로 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당선자 집무실 먼저 꾸리겠다. 다른 거 다 뒤로 미루고 지금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제공되는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이 되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직무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물건이라는 것은 장소를 이동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5월 10일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만약에 용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있던 것이 동시에 순간이동을 해서 용산에 있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5월 10일 이전에 그러면 미리 용산에 청와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윤석열 당선자의 지금까지의 꿈이었을 텐데 5월 10일 이전에 청와대에는 2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2개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하나고 집무실도 하나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5월 10일부터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근무를 하겠다. 그곳에서 국민의 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수위 사무실에 침대 하나 깔아주면 여기서 자고 일하면 된다.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는 서초동으로 가서 자고 다시 통이동으로 출근하고 이것도 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당선자가 한 말이니까 그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산에 집무실이 마련되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그동안 김건희 씨하고는 별거를 할 모양입니다. 국민으로서는 다행인 것이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 통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그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듯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임기 개시를 하겠다고 한 것은 청와대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라기보다 4월 6일 제1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기록을 공표를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의미로 예비비 360억을 지출하기로 의결을 한 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까 윤석열은 용산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통이동에서 계속 있겠다. 바로 앞에 있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편집증적인 고집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제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순시를 옵니다. 사단장은 보통 별 2개 장군이죠. 와서 대대를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대대장에게 상황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냥 걸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띄는 것마다 보면서 악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 돌 같은 거 좀 세워놓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고 본인은 그러고 잊어버리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뭐 그거를 확인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부대 군인들이 다 동원이 돼서 트럭 타고 나가서 한탄강에 가가지고 거기 세워둘 조경석을 찾게 되는 겁니다. 트럭 타고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가서 무늬가 좋은 정말 세워놓을 만한 돌을 샅샅이 뒤져서 그래갖고 그 큰 돌을 싣고 와서 세워놔야 하는 것이죠. 만일 장군이 또 이렇게 가다가 보면서 이거 군부대인데 나무도 좀 심어놓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멋있는 소나무나 아니면 주목이나 이런 거 좀 보기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가면은 그러면은 군인들은 여기에 동원이 돼서 어디 가서 이제 주목을 구해와야 하는 겁니다. 돈도 주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단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군인들을 동원하고 닥달하는 것은 대대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왔다가 가면서 말 몇 마디 했는데 여기 군인들은 한 달 내내 이런 작업을 하고 돈도 없이 이런 걸 구해오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돌 주워오고 나무 캐오고. 이 경우에 대대장은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지 않는 사단장의 말이지만 그것을 반드시 완수하려고 안절부절 못하고 아주 극도로 초조하게 그렇게 그 일을 완성을 시켜야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꼭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었던가? 왜 언제부터 이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돼버렸는가? 그 윤석열 당선자가 대대장이라면 그의 머리 위에 올라서 있는 사단장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만일 윤석열이 대대장이 아니라 사단장이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면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용산 이전은 백지화한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장군이고 그래야 사단장인 것이죠. 지금 윤석열의 고집이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몇 가지만 봅시다. 엊그제 벌써 보니까 청와대를 이제 없앴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를 통째로 공중분해를 시킨 겁니다. 무슨 YS가 하나회를 척결했듯이 또 YS가 무슨 거기 그 건물 하나 폭파해버렸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하나회가 나오는지 뭐 그것도 좀 이렇게 간극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대통령인 공무원이 이제 막 들어오면서 이 나라에 있는 것들을 깨부수는 일부터 한다고 하면 그거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남의 땅입니까? 청와대를 공중분해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헌정사적인 그런 장소를 관광지화하고 만 겁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관광 수입이 돈이 몇 푼이다. 그 계산도 아주 엉망으로 한 그런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용산 국방부를 공중분해시키는 겁니다. 이거 안보에 지대한 그 해를 끼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도 거기 가서 숙소로 쓰겠다고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거기도 역시 헌정사적인 장소라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은 건드리지 말고 흔적 없이 이용하다가 임기가 만료되면 나가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인 겁니다. 자기의 흔적, 자기의 때를 많이 남기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신냉전 상황에서 벌써 새해 벽두부터 국지전 또 여기저기서 충돌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냉전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나는 청와대가 싫어. 나는 용산으로 갈래 하는 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일을 일으킨다. 이걸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용산 갈래 하는 데서 청와대, 국방부, 합참 이런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컨트롤 타워를 해체하고 분산시키고 이동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지금 예측컨대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5월쯤에는 5월 하순경이라고 하는데 일본을 방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보통 우리나라에 올 때는 특별한 그 안건이 없는 한, 미국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일본을 올 때 겸해서 들렀다 가는 그런 식으로 한국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오면 그때 청와대에 한번 들렀다 가시도록 합시다 하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이동에서 자고 통이동에서 근무하고 이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면은 호텔에 모실 겁니까? 물론 청와대 영빈관은 쓰겠다. 또 그때 가서 그럴지 모르는데 이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가 아니고 이제는 돈 벌자고 그 수입을 계산하면서 열어놓은 관광지 청와대 공원으로 미국 대통령을 초청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만 왔다가 돌아간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더 나쁜 것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리석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용산 이전을 추진하다가 한 가을쯤 용산 이전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용산 이전을 해놓고 나서 중국에서 중요한 인물이 먼저 오겠다. 이래서 거기에 오게 되면 혹시 시진핑이라도 또 가는 길에 한번 발을 담그고 가게 되면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계속 꼬이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윤석열 당선자의 그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또 소위 그 전통적인 전에는 보수 성향의 신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윤빠 신문이 거의 다 돼버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곳에서는 멀쩡하게 지금 이런 국무회의 결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사실관계가 다 확정이 돼버린 예비비의 그 용처가 어딘지 바꿀 수 없다. 그걸 집무실용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돼버린 지금 윤석열 당선자 5월 10일 용산에서 직무 개시 이런 제목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흔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윤석열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이 그 4월 7일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보 공백 없이 용산 집무실에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것이다. 안보 공백 없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필수 안보시설 그게 이제 5월 10일까지 다 설치가 돼가지고
즉시 시작할 수 있다. 이거는 일단은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 이전의 핵심 본질은 두 가지다 이러면서 첫째는 안보 공백이 없도록 벙커, 위기관리센터가 완비되는 것이다. 대충 알아들었는데 이 안보 공백이라는 의미 자체를 아예 그 다른 차원에서 잘못 이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완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두 곳에다가 이런 설비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대통령이 2명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역시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벙커와 위기관리센터를 미리 완비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아니 청와대에서는 저쪽 청와대에서 현직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직무수행에 필요한 벙커와 위기관리센터가 용산에 완비가 되려면 그게 5월 10일에 완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가 본질이다. 뭐 이거는 둘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기관리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C4I 합동지휘통제체계라고 돼 있는 군사 전술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있고 국방부에는 없는 또 재난재해 연결 시스템. 이게 완비돼야 위기관리센터가 완비되는 거다. 이거는 5월 10일 대통령의 권한이 딱 넘어오는 그 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가 넘어오는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것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옵니다. 그러나 물질은 시설은 그렇게 넘어올 수가 없죠. 용산에 만들어진다면 청와대에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에 와서 업무를 봐라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죠. 법에 근거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수위에서는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게 완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5월 12일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겠다. 인수위 쪽 말입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문 닫고 들어가서 입주 완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5월 10일까지 입주가 힘들다. 그거는 6월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거 또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001명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들어갈 사람이 1,001명이 있는데 윤석열 1명 빼고 1,000명이 들어가면 입주가 완료된 겁니까? 지금 이 인수위에서 하고 싶은 것은 1,000명을 다 버리고 윤석열 1명이라도 집어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1명이 5월 10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 이렇게 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까? 언론에서는 기사를 그렇게 선전용 포스터로 만들어 놓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 더 이상 대대장 노릇을 그만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